혹시 노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 후에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죠. 치료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어딜 나가려면 교통비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잔고는 늘어가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집에만 있고 누가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고 아침에 눈 떠도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게 과연 부유한 노년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7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꺼내볼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은퇴 이후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가 어떻게든 지나가길 바라는 날이 반복된다면 그게 바로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72세 김정수 씨는 퇴직 직후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오고 자기도 딱히 연락할 사람이 없더래요.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가 줄고 목소리가 줄다 보니 웃을 일도 사라졌다고 했죠. 정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일상이 익숙해질수록 뭔가 더 허전해졌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고혈압, 우울증, 심장질환보다 더 빠르게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과의 연결은 노년기 삶에서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만나? 다른 사람들이 날 불편하게 느낄까봐. 하지만요, 아주 사소한 인사 한마디에서 관계는 시작됩니다. 동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한번 건네는 것,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발 들여놓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관계라는 건 거창하지 않아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전화해서 안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노년에 진짜 삶의 온기를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혹시 요즘 연락 안 했던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용히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사랑과 연결입니다. 노년에 사랑이라 하면 다들 그 나이에 무슨 이라며 웃곤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요, 꼭 연인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을 나누는 관계, 마음이 닿는 순간, 그게 바로 노년의 사랑이자 삶의 연결고리입니다. 올해로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박종현 이선자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간다고 해요. 젊을 땐 싸움도 많고 오해도 많았지만 이젠 서로가 살아있음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셨죠. 그 후 박종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근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관심이었던 거야.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리고 사랑은 꼭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68세 정혜순 씨는 매주 한 번 요양원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과 지금은 편지를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정혜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그분이 날 기다려준다는 생각이 참 뭉클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아주 작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게 꼭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도 전해지는 법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고 싶다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는 순간 인생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는 하루는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시간이 많아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많을수록 허무함이 커집니다. 허무함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다시 자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삶을 살던 분이 계셨어요. 74세 최경자 씨는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년 퇴직할 땐 많은 제자들의 축하도 받았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왜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후 최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눈빛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마트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가 동네에서 운영하는 손뜨개 모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등록하셨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바늘도 제대로 못 잡고 실은 자꾸 엉켰지만 누군가 옆에서 처음엔 다 그래요. 하며 웃어주니까 그게 괜히 고맙고 따뜻했대요.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어느새 본인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뜨던 목도리를 따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김영자 씨가 만든 컵받침이 예쁘다며 칭찬해줬어요. 그날 이후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임 덕분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만으로도 예전보다 아침이 한결 가볍고 하루도 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삶의 목적이라는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문장을 적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 하루가 그냥 흘러만 가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아침에 10분 산책하기, 옛날 사진 정리하기, 손주한테 편지 써보기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목적이 생기면 사람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넷째는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결국 사람까지 멀어집니다. 건강이 최고야. 이 말은 너무 흔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듣던 말인데 나이 들어서야 알겠더라고요. 올해로 70세인 장현수 씨는 젊었을 땐 늘 일이 먼저였다고 해요. 건강검진도 미루고 식사는 대충 때우고 운동은 시간 없다는 핑계로 안 하셨대요. 그러다 퇴직 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계단을 못 오르내릴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장현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도 멀어져 내가 나를 가둬버린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몸이 아프면 사람도 싫고 말도 줄고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노년기에 우울감이 깊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신체 불편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70대에도 걷기 모임, 실버 요가, 수영 모임 등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실제로 어느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거기 참가한 분들 대부분이 혈압 수치도 내려가고 우울 점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엔 나가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 댔는데 이젠 같이 걷는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하루라도 안 나가면 허전해요. 건강은 결국 사람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내가 건강해야 만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챙길 수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훨씬 값진 자산입니다. 잃고 나서 알기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다섯째는 자율성입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내가 정했다는 감각이 삶의 품격을 지키는데요. 노년에 들어서며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감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족들이 대신 정해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어디 갈 때도 뭘 먹을 때도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곤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말들. 그게 배려 같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정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올해로 76세인 유승만 씨는 아들이 운전도 해주고 식사도 챙겨줘서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고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집의 손님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 유승만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가 다 해주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소한 것도 나 스스로 정하고 싶었어요.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보는 것조차도요. 그래서 유 씨는 직접 마트에 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장을 보고 직접 조리도 하고 아주 간단한 계란말이 하나라도 내가 해먹는 거니까라는 자율감이 생기니까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다고 해요. 우리는 작은 선택의 반복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느껴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산책을 갈까? 영화를 볼까?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 말이에요. 노년의 자율성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자신감을 만들고 삶의 활기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남들이 정해준 대로만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보세요. 그게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노년에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얼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도 변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달라지는 건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 표정은 결국 생각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눈빛이 따뜻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말수가 적고 늘 뭔가 걱정이 많아요. 남편과 사별한 지 몇 해가 지난 오영자 씨는 올해로 71살이 됐습니다. 거의 1년을 웃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웃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 복지사분이 무료 요가 수업을 추천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사람 구경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따라가셨대요. 그게 계기였죠. 요가 수업에서 만난 분들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생기고 집에 오면 다음 주에 뭘 입고 갈지 고민도 하고 조금씩 달라졌대요. 그 이후 오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라 하겠지만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가 궁금해져요.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긍정이라는 건 태어난 성격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만들 수 있는 습관이에요. 하루에 한 번. 오늘 나한테 감사한 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작아도 좋아요. 커피 맛이 좋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TV에서 웃긴 장면을 봤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불편한 일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데요.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훨씬 낫다는 연구도 많아요. 당장 오늘부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뭘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괜찮다
이 정도면 잘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7번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년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걸 접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만 반복하고 보던 뉴스, 듣던 노래, 가던 시장만 가고 새로운 게 없으니까 생각도 느려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뻔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마음이 젊은 사람은 늘 무언가에 관심을 가져요. 올해로 69세인 하정우 씨는 퇴직 후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고 강사님 말 따라가는 것도 벅찼대요. 주변에서도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요. 하정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꾸준히 다녔고 지금은 손주랑 영상통화도 직접 하고 심지어 온라인 장보기, 은행 업무도 다 혼자 해요. 그 이후 하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운 거잖아요. 그게 뭔가 자존심을 지켜준 느낌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정말 편해졌어요.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요리, 미술, 스마트폰 활용법, 글쓰기 등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넘쳐나죠. 심지어 시니어 맞춤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배움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에 기억에 안 남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설렘, 두근거림이죠. 여러분은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럼 그냥 도전해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배우는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젊게 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그래,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지. 아마 그런 깨달음이 살짝 스쳐갔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돈을 먼저 떠올리곤 했죠. 몸이 약해질수록,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불안함을 막아줄 무언가가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을 웃게 만들었던 순간들 생각해보면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장면들이더라고요. 노년은요,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내게 소중한 것만 남겨두는 시간이 아닐까요? 복잡한 관계는 내려놓고 억지로 힘주는 모습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라도 이건 나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이 하루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저장해 두시거나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